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비 가끔 보십니까? 나비 너무 이쁘잖아요. 예, 참 날개짓이 우아해. 근데 그 나비는요, 그 일생이 참 변화의 연속이죠. 알에서 그 다음이 애벌레에서 다시 번데기에서 그리고 나비가 되기까지. 정말 이 단계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정말 끊임없이 그 삶 자체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번데기에서 고치죠. 이 고치에서 그 고치를 찢고 나오면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초죽음을 다 하는 듯한, 모든 힘을 다 짜내는 듯한, 정말 제가 볼 땐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마지막에 나비가 되더라고요. 이 나비조차도 자신의 그 변화를 위해서 정말 초죽음이 될 정도로 다 쏟아내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고치에서 그 고치를 찢고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한 곤충학자가 그 고치를 조금 찢어줬다고 하죠. 근데 그 나비는 결국 얼마 못 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그 힘듦을 온전히 자기가 소화해내야 비로소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요. 인생을 살고 나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위치에 오면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소화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에는 소화가 되기 참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인강을 이제까지 한 번도 완강해 보신 적 없는 분들 많이 있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스스로 어떤 그 변화되는 주체를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920년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1930년대 저항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국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 상황을 좀 보려면 여러분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20년대와 3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요?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한독립군단 자유시참변, 삼부결성, 삼부통합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일제가 이 만주 쪽으로 다시 들어왔던 이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만주 군벌과 맺은 협정이 있다.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다. 결국 이 1920년대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군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눈도 피해 다녀야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30년대 와서는 그게 변화가 됩니다. 중국인들도 돈만 받으면 한국인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넘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20년대까지는요. 그런데 30년대 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과 싸웁니다. 응? 뭐지? 왜 이런 변화가 있었지? 분명히 한국인들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면 돈 주는 그런 모습들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일본과 싸우지?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20년대, 30년대 큰 변화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만주사변이라는 겁니다. 만주사변.
자, 이 만주사변은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193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이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이제 분명한 거예요. 중국인들은 분명히 안 거예요. 아, 일본이 우리의 적이구나. 그런데 일본과 맞서 싸운 나라가 있네? 한국이구나. 아, 그럼 한국과 우리는 한편이구나. 이때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한중 연합작전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한중 연합작전. 일본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함께 싸우는 역사. 한중 연합작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간 또 이게 또 중국과의 우리 관계 또 풀어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뭐 갈등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중 연합작전의 역사예요. 사실 제가 중국에 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개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뭐 그냥 한쪽처럼 밀어버리고 뭐 난리 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임시의정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이동영 선생의 그 활동지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침 이제 도시 재개발이 들어온 거예요.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포크레인으로 막 이게 뭐 그 지역 다 파내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이동용 선생이 머물렀던 숙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는 유적지지만 사실 뭐 중국인들한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야, 저거 헐리겠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그 재개발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런 유적지 있으면 뭐 뜯어가지고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가 중국인데. 근데 제가 몇 년 뒤에 다시 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그 위태로웠던 그 이동영 선생이 머물렀던 그 집,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중국에서 이게 지금 이걸 냅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바로 우리 선조들의 한중 연합전선의 역사다. 이거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언젠가 중국과 또 우리가 또 연결이 될 때 바로 이런 역사들이 그 연결고리에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들을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보존해 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는 여러분들 이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중연합작전이요. 모든 것들이 다 이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만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들어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이렇게 지금 북만주, 남만주. 이 혁신의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만주 지역에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네, 이 한국독립당을 이끌었던 그리고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지청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한국독립당은요, 또 나와요. 이게 지금 1930년대 초반입니다. 예, 1930년대 초반인데, 자,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가서 한 10년 뒤에 충칭, 중국 관내 지역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여당입니다. 근데 그 한국독립당과 이 만주 지역의 한국독립당은 다르다. 예,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르다. 기억해 두세요.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은 지청천. 근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여당이 한국독립당인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대가 또 한국광복군이 있어요. 그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인물도 지청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지청천과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은 같은 인물이냐?
그건 같은 인물입니다. 예, 그건 같은 인물이에요. 다만 한국 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은 다른 당입니다. 아셨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이름이 많지 않아요. 옵션이. 해봐야 이름은 일단 한국 아니면 조선일 것이고 뭐 독립 아니면 혁명일 것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지청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중 연합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 한국 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한중 연합작전의 결과가 무엇이냐?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이 지역이 일본군 손으로 들어가요. 예, 이 지역이 일본 손으로 들어갑니다.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잖아요. 결국은 이후에는 여기서 일했던 많은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만주 지역에서 싸웠던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합니다. 동북항일연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동북항일연군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김일성,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치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의 어떤 성과라고 하는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네,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 다음. 자, 이 남만주 지역에서는요, 조선혁명당이 있습니다. 조선혁명당의 산하부대를 우리는 조선혁명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한국독립당을 알고 있으면 한국독립이 따라 나오는 거고, 조선혁명당 알고 있으면 조선혁명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양세봉과 또 중국과 연합해서 벌인 전투가 바로 영릉과 흥경성 전투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6개 부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1920년대 우리가 뭘 배웠죠?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배웠죠.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북로군정서의 청산리 전투 배웠죠. 2개 배웠죠. 20년대. 30년대 초반에 2개가 있는 겁니다.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2개 더 추가되고 이제 중국 관내에서 2개 더. 둘둘둘. 예, 둘둘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